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뭐 잠깐 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간 이제 과제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뭐 마크업 과제는 했어요. 그래서 마크업에 맞춰서 이제 스타일을 작성을 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어디 보자. 15일 차에다가 어제 뭐 마크업했던 거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할게요. 응. 그래서 마크업은 그냥 어제 거 그대로 뭐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뭐 일단 문제 파일은 어제 날짜 뭐 공유 폴더에서 뭐 그대로 받아오면 되고요. 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실행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제 CSS 초기화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H1의 폰트 크기나 뭐 UL 요소의 와커나 여백 등도 모두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스타일 설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기본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해서 다뤄주면은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은 이전에도 한번 이제 말했듯, 우리가 이제 작성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죠. 위에서부터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영역의 이제 하위 요소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웹페이지 상단부터 시작을 해주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헤더, 영역에다가는 뭐 패딩만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뭐 16픽셀 정도 여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뭐 H1 뭐 제목이겠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2.4 REM. 네, 폰트 웨이트도 뭐 두껍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텍스트 얼라인 뭐 센터 주면은 뭐 수평 중앙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뭐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 뭐 해주면 되겠고요. 뭐 해당 뭐 여백이나 뭐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보통 이제 헤더, 원래는 헤더가 내용이 더 들어가면 헤더의 높이를 더 높여주면 됩니다. 높여서 뭐 그 안에 뭐 HO 다시 배치해주고 그 외에 요소 있으면은 그 외의 요소 위치나 크기 등을 설정해 주면은 돼요. 우선은 뭐 없으니 일단 얘한테 마진 정도만 10픽셀에 좌우는 뭐 0이라고 할게요. 어제 텍스트 얼라인 잡혀져 있기도 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왼쪽에 배치가 되어지는 거,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지는 게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어떻게 해서 내비게이션 영역 전체가 이 전체 영역이고, 이제 이 안에 벤치가 배치가 되어질 거,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질 목록을 각각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해서 하나로 묶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묶음으로 만들어 두면은 우리가 좌우 배치하기도 나누기도 편하고, 근데 로그인과 사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자, 보통 그죠? 로그인 했을 때 또는 뭐 했을 때 보면 이 두 개는 따로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숨겨지거나 또 다른 목록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구분을 지어 놓는 게 좋다라는. 그래 나중에 뭐 숨긴다거나 없앨 때 해당 이 목록만 없애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목록을 나눠주면은 다루기가 편하다. 그래서 왼쪽에 배치할 거, 오른쪽에 배치할 거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돼? 일단은 뭐 높이를 우리가 48픽셀 고정으로 해두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아래 여기를 내비게이션한테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위아래만 들어가고 좌우에는 들어가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보더 3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해주면 얘네가 이제 상하 좌우 모두 테두리가 생길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얘가 이제 뒤에 뭐 이런 게 적용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서 보더 스타일 있죠? 보더 스타일이 뭐야? 두 번째 값으로 이 선의 종류죠. 해당하는 보더 스타일 얘는 이제 값의 개수에 따라서 각 방향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위아래만 설정할 거고 좌우는 설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솔리드 넌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좌우 없어지고 위아래만 생성이 되어집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위아래만 테두리 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두 목록이죠? 두 목록을 나란히 이제 배치를 해줄 거고, 플러스로 이제 뭐 할 거예요? 양 끝에 나란히 나열해주고, 양 끝에 이제 배치가 되어지도록 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란히 나열한다. 또는 이제 나란히 나열하면서 정렬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플렉스를 사용을 해주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이 남는 공간을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면은 양 끝에 보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비트윈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져? 해당하는 양 끝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일단은 뭐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의 UL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돼? 우리가 UL 안에 있는 이제 LI 요소들을 나란히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도 해당 이 첫 번째 UL에서도 LI를 나란히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안에서도 어떻게 똑같이 UL을 똑같이 나란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란히 만들어줘야 되는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각 클래스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UL 요소를 지정해서 모든 목록이 선택이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항목들이 항목들을 나열이 되어지도록 여기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확인해 보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대략 이제 얘가 이만큼 영역을 갖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이제 정렬이나 이런 게 익숙지가 않으면 크게 판단이 특히 높이 같은 부분이 아직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임시로 색상 하나를 계속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색상 입혀서 확인해 보면은 현재 UL 요소는 이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상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높이 전체만큼 버튼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높이 정상적이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뭐 확인했으면은 뭐 지워두면 되고요. 아니면은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를 해줘야 되느냐? 자, 내비게이션에 UL의 LI 인데 우리가 뭐 LI 요소를 해줄 거는 딱히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얘도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은 크기를 자 아예 다른 색상으로 크기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해당 UL 요소 부분을 꽉 채운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 이미 LI 요소는 뭐야? 이미 LI 요소는 UL 요소에 맞춰서 이미 얘네들이 이 UL 요소에 맞춰서 어떻게 높이는 맞춰진다라고 했어요. 이전에 말했던 높이는 뭐 교차축은 어떻게 되어지니까 교차축은 컨테이너만큼으로 맞춰진다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LI 요소한테는 우리가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이 A 요소가 해당하는 이 높이만큼 클릭 범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 A 요소를 클릭을 해서 페이지 이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A 요소가 인라인 형식이다 보니까 얘를 A 요소로 바꿔서 보면 어떻게 돼요? A 요소는 이런 식으로 딱 글자까지만 영향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 A 요소가 아까 LI 요소처럼 크기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 확인은 여러분들이 임의의 색상을 넣어서 확인하면서 만드는 게 좋아요. 이 속성이 익숙하면은 그냥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파악이 가능은 할 텐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매번 이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는 것도 번거로우니 색상 값을 하나씩 넣어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A 요소를 이제 설정해 줄 건데, 기존에 했던 것처럼 A 요소를 아까 인라인 형식이다라고 했죠. 형식이기 때문에 내부 문자만큼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당 여기에다가 130 픽셀 높이 뭐 100% 이렇게도 어떻게 얘가 반응이 없죠. 인라인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크기 설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처럼 영역을 음, 버튼 즉 크기를 가지려면 해당을 블럭 형식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해줘야 이제 크기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크기 설정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가 크기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두 동일한 크기의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고 내부 여백을 이용하면은 해당의 컨텐츠에 맞춰서 이제 버튼의 크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뭐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뭐 크기 속성 쓴 김에 뭐 크기 속성을 통해서 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30, 일단 한 120 정도 뭐 두고 보도록 하죠. 그래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고정된 크기, 그 다음에 이제 A 요소의 기본 스타일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지금 보면 이제 클릭 범위가 넓어졌을 건데, 자, 일단은 테두리, 아, 테두리가 아니라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제거해주고요. 글자 색상도 블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문자 중앙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 문자 안에 있는 얘를 중앙으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라인, 헤더를 이제 인라인이래. 헤더를 라인하이트를 고정으로 두고 하는 그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으로 이제 센터에 두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뭐 어떤 거를 그냥 플렉스를 이용해서 정렬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얘네는 라인하이트를 우리가 크기 값을 지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플렉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속성만 알면은 그냥 키워드 값으로 센터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부 문자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A 요소의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블럭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플렉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플렉스 얘가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어? 겸사겸사 얘가 블럭 형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블럭 형식에다가 플렉스 기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렉스로 바뀌어도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justify 컨텐츠 센터. 그러면은 이제 주축 방향으로 센터, 중앙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라고 해주면은 해당하는 안에 있는 내용들도 중앙에 배치가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내부 문자 중앙 정렬이고요. 해당하는 이제 플렉스 에는 어떻게 이제 블럭 형식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거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싹 제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고정된 크기를 주다 보니까 해당하는 좌우 여백이 굉장히 길어요. 네, 긴데 해당 모두 되어지니까 해당하는 이제 여기가 다 클릭 범위죠, 이제. 그래서 다 클릭이 되어지는 범위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얘가 이제 어느 항목에 사용자 마우스 커서가 올려져 있는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인디케이터나 또는 이제 그냥 호버 효과라고 하는데 일단 좀 호버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호버 주는 위치는 이제 뭐 컨텐츠에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하지만 A 요소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LI 요소한테 주면은 확장성을 좀 늘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는 모두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위 메뉴 뭐 드롭다운 메뉴를 해가지고 해당 뭐 CSS 이제 하위 메뉴로 띄울 것도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중첩 목록으로 작성이 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LI에 호버를 넣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확장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LI에 넣어주면은 된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LI 크기랑 A의 크기랑 똑같으니까 네, 확장성 생각해서 LI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는 녹색에다가 글자 색상을 뭐 네이비 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항목에 마우스 커서가 올려졌는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배웠던 트랜지션까지 위에다가 호버가 아닌 위에다가 뭐 대략 150ms 해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 줄여도 보면은 되고. 좋아요. 뭐 이렇게 일단 보면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일단은 이제 메인 컨테이너 부분입니다. 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메인도 이 사이드바랑 컨텐츠 부분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일단은 이 두 영역을 감싸는 아이디가 메인 컨테이너. 그러면 메인 컨테이너에서 측면과 본문을 나란히 배치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두 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지죠. 그리고 해당하는 이 사이 간격을 우리가 뭐 개통해서 뭐 16픽셀 뭐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푸터죠. 해당하는 테두리를 우리가 여기다가 뭐 보더 바텀 해가지고 한 픽셀 솔리드 블랙 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이드 영역이죠. 자, 사이드 바이고, 이 사이드 바이 영역의 크기를 얼마만큼 우리가 200픽셀만큼 고정으로 두자라고 했죠. 그래서 200픽셀 뭐 설정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제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일단 오늘은 이 컨텐츠가 많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는 얘네가 어제 만들었을 때는 뭐 컨텐츠가 없었으니까 딱히 얘가 여기다가 그냥 얘한테 뭐 고로만 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지금은 얘가 컨텐츠가 많아지니까 어제 어떻게 되어지냐? 얘가 컨텐츠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얘의 크기가 어떻게? 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증감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영역이 부족해지니까 해당하는 얘가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했듯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 뭐 해줘야 된다? 해당 얘가 이제 플렉스, 어, 이제 싱크라는 속성이 얘가 뭐 하는 속성이다? 얘가 이제 공간이 부족할 때 축소시키기 위한 이제 배율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축소가 되어지는 건데 이 값을 무엇으로 하게 되면은 0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200픽셀 고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영역이 상위 요소에 남은 영역이 부족할 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한 번에 설정하기 위한 게 플렉스 속성이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얘도 0으로 설정해야 되고 우리가 너비 크기 값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0, 이제 플렉스 200 픽셀 뭐 이렇게 설정해 주면은 됩니다. 순서는 우리가 grow,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basis. 이 순서대로 설정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에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는 김에 여기서 이제 뭐 보더 라이트에다가 3픽셀 솔리드 블랙 해주면은 이제 뭐 오른쪽에 선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은 선을 만들 거면은 선을 만들 거 갭이 필요가 없기는 하거든요. 굳이 갭 넣으면은 계산하기 힘들어지니까 선 넣을 거면 갭을 빼주도록 하고요. 나중에 선 없이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갭을 넣어서 부분이 되어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은 주석 처리로 해서 영역 구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측면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내에 있는 요소를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굳이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차피 얘는 세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은 이제 우리는 여기 똑같이 A 요소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왜냐면 얘도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 A 요소 일란 형식이기 때문에 딱 텍스트까지만 클릭 범위가 되어지고 옆에 이 널찍한 공간은 아무 영역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럼 UL에 뭐 li에 A 요소라고 해도 되고요. 이때는 그냥 뭐 A 요소라고 그냥 통 묶어서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A 요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록만 해도 일단 어떻게 되어지니까 오른쪽이 클릭 범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략 패딩으로 뭐 16픽셀 정도 해주면은 해당한 얘네가 이제 어떻게 내부 여백으로 해당하는 이제 영역이 확장이 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굳이 뭐 크기 값을 여기서는 뭐 똑같이 뭐 높이 값을 뭐 고정으로 뭐 둬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부 여백으로 뭐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뭐 패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우리가 뭐 중앙에 둘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컬러 블랙이랑 음, 텍스트 데코레이션 해서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죠. 여기도 뭐 그냥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li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음, 자, 아니다. 해당하는 일단은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살짝 뭐 연하게 주도록 하고, 연하게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패딩, 레프트를 뭐 32픽셀 뭐 주면은 해당하는 뭐 왼쪽에서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냥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어떻게 그다음에 바로바로 변화가 되어지면은 딱딱한 느낌이지만 이거 똑같이 뭘 넣어주면은 트랜지션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 뭐야, 이제 본문이죠. 본문 영역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일단은 우리가 뭐 컨텐츠입니다. 보통 뭐 메인이라는 이름을 쓰긴 했을 건데, 이미 컨텐츠라는 이름을 써버려가지고, 메인 태그에다가 컨텐츠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아이디를 그냥 기존 해버린 걸 그대로 해버려가지고, 그다음 이렇게 메인에 컨텐츠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하고 당연히 딱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가독성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내부 여백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뭐 16픽셀 정도 여백을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의 컨텐츠의 H2가 이제 두 번째 제목이죠. 보통은 우리가 이 H1 제목이 가장 첫 번째 제목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통 H1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페이지에 보통 하나 정도만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본문 영역에 보통 뭐 큰 섹션의 제목이 H2, 그 안에 들어간 또 제목이 H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도에 따라 이제 제목을 사용을 해주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게 기본 스타일이 폰트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폰트 크기에 맞춰서 이제 숫자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크기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중첩도에 일단은 이제 마크업 때는 이제 컨텐츠에 맞춰서 숫자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컨텐츠 제목이니까 폰트 사이즈는 1.6 정도로 뭐 주도록 하고요. 폰트 웨이트도 볼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인 하이트도 얘네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한 1.6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주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컨텐츠랑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마진 바텀에 일단 뭐 8픽셀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컨텐츠의 이제 피 태그입니다. 일단은 피택을 보면은 얘네가 똑같이 이거 줄 간격이 어때요? 굉장히 이제 촘촘하죠? 겹쳐지진 않지만 거의 딱 붙어 있다 싶을 정도로 딱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줄 간격부터 떨굴 건데 보통 딱 그래도 딱 이제 드래그 했을 때 딱 드래그된 영역이 겹치지 않는 선이 보통 1.6이에요. 그래서 라인 하이트를 1.6 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이 좀 벌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뭐 더 좀 더 여유를 두겠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뭐 2라고 해주면 뭐 두 배치만큼 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단이 얘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단 사이에 이제 여백을 넣어줄 건데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우리가 마진 바텀에다가 그냥 보통 1EM 정도를 주면은 그냥 한 줄치만큼의 여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텍스트 그냥 한 줄만큼의 여백이 생긴다. 왜냐면 EM이 뭐였어? EM은 자신의 폰트 크기를 기준으로 한 배수 단위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이 한 줄 크기만큼 밑에 여백이 들어간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일단 이제 밑에 우리가 모든 p 태그에
마진 바텀을 주다 보니까 어디 부분이 이 부분만 유독 여백이 커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여기 아까 전에 16픽셀에 여기 16픽셀일 거고 여기도 16픽셀일 건데 여기는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러면 32픽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아까 전에 메인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패딩 16픽셀에 여기 1, 2M이면 똑같이 16픽셀일 거거든요. 그러면 총 어떻게 32픽셀의 여백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칭이 맞지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는 없애줘야 됩니다. 위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패딩을 어, 마진 바텀을 또 빼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뭐 메인에 컨텐츠의 피에다가 라스트 차일드라고 해주면 되죠. 왜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문단 사이 여백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는 아래쪽 여백이 필요가 없으니까 해당하는 여기에서 마진 바텀을 뭐 0이라고 해주면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자 중에 not 선택자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not 선택자가 있는데 해당하는 얘는 이제 지정된 선택자의 반대로 선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그냥 지정된 선택자를 음, 제외하고 이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아까 말했듯 이 마지막 요소만 설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뭘 이용해 주면 해당하는 우리가 해당하는 이제 위에 얘를 지우도록 할게요. 얘 지워주고 거기서 어떻게 메인에 위로 얘도 그냥 위로 올려버리고 메인의 컨텐츠에 피해서 not을 먼저 작성해주고 마지막 자식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선택해서 이제 마진 바텀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ast child를 넣어주면은 돼요. 콜론의 라스트 차일드를 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p 태그들 중에서 첫 번째, 마지막이 아닌 요소들을 선택해가지고 마지막 바텀에 16픽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얘도 주석 처리가 되어줘도 어떻게 밑에 똑같이 16픽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백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또 not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not까지는 여러분들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듯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전체 여백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첫 번째나 마지막 요소를 제외한 남은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아서 네, 이런 형태는 알아두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소를 제외한 남은 요소를 선택한다. 벌써 40분이네. 그다음 마지막 포터죠. 포터는 우리가 이제 별다른 내용이 따로 없어가지고 음, 하단해서 음, 그냥 일단 포터 해가지고 그냥 뭔가 있다라고 햄치고 100픽셀 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얘를 100픽셀이면 한 요 정도쯤 되어질 거니까 여기서 한 중앙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겠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얘는 이제 중앙 하단에 배치네? 라고 해서, 카피라이트를 우리가 여기에 정렬시키기 위해, 똑같이 뭐 플렉스로 다루면은,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카피라이트만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단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나, 또는 이제 사이트 맵 같은 게 보통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사이트 맵 같은 게 별로 없긴, 간단한,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갈 건데, 해당 말도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얘네들이 배치가 되어지는 곳이 해당이 각각 다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때는 플렉스로 각각 지정하기보다 이때는 그냥 이때는 이제 위치 속성을 다뤄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얘는 그냥 이제 라이트 그냥 차례대로 배치한다고 하면은 그냥 얘는 뭐 라이트 뭐 뚜루루 배치 여기는 뭐 세로 방향이라서 그냥 여기는 뭐 그냥 쭉 배치해주면 되는데 해당하는 우리가 플렉스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정렬이 되어지는 거라 해당하는 각각 배치가 되어지는 영역이 다르면은 뭔가 정렬하기에는 딱 명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위치 속성을 이용해 주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굳이 뭐 플렉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 푸터에 있는 카피라이트를 맞아 이 푸터 영역의 중앙 하단에 배치를 하겠다. 플렉스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아주 다른 요소까지 다른 컨텐츠가 초과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정렬하는 방식으로 안 될 수가 있으니 위치 속성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다른 요소, 우리가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을 할 때는 어떤 포지션을 무엇으로 앱솔루트로 해주면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 해줘야 돼? 일단 앱솔루트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컨테이닝 블럭이 스태틱이 아닌 요소죠. 그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해줘야 됩니다. 카피라이트의 기준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이 되어지도록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바텀 0픽셀이라고 해주면 밑에 바짝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div 요소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레프트 0에다가 그냥 레프트 0에다가 뭐 텍스트 얼라인 뭐 센터 안 되겠구나. 좀 생각보다 아주 크게 살짝 너비 100%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중앙 배치할 때 어떻게 100분율 줄 수가 있죠. 레프트 50 주면은 반절만큼 이동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만큼 반대로 이제 한 번 더 이동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X축으로만 이동이 되어줘야 되니까 이제 뭘 통해서 트랜스폼을 이용해 주면은 되죠. 트랜스폼이 이제 뭐였어요? 변형하기 위한 속성이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X축으로만 반대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트랜스레이트 X로 마이너스 50% 해줍니다. 그러면 자신의 크기 반절만큼 반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평 중앙에 이제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를 업로드 했으니 참고해서 일단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되고. 자, 그러면 레이아웃, 뭐 종류에 대해서 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종류라고 해서 엄청 뭐 많은 걸 볼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좀 위주로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고정폭 레이아웃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정폭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의 폭이 고정인 레이아웃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해당에 고정된 뭐만큼 해당하는 이제 해상도가 크거나 또는 이제 기기 자체가 엄청 큰 해상도가 큰 이제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남는 공간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 중앙에 배치가 되어지는 레이아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상도에서든 동일한 크기로 이제 레이아웃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보통 이제 PC에서만 보여지는 레이아웃 같은 경우가 고정폭 레이아웃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기는 해요. 왜냐면 PC 전용으로만 다뤄지다 보니까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는 보기가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볼 만한 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라고 보면은 돼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가 딱 이만큼의 고정된 너비 크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크기를 뭐 줄이든 늘리든 항상 어떻게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야 지금 우리가 얘는 모바일도 WW가 아니라 일단 얘는 모바일도 따로 있고 어플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같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뭐 보여지도록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플도 마찬가지로 어플에 맞춰서 보여지는 건데 이거 자체는 이제 나중에 뭐 반응형 웹 다음 시간에 볼 때 뭐 다룰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기에 맞춰서 보여지도록 만들어줬고 애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던 이제 거다 보니까 일단은 PC에 보여지는 얘는 그냥 PC에서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냥 고정된 크기를 갖는 레이아웃이 음, 이제 고정폭 레이아웃이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모든 브라우저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 페이지는 보통 가변폭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웹페이지의 너비가 브라우저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이때 이제 메인 컨텐츠 부분이 브라우저 화면의 너비에 따라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구성 방식은 고정폭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레이어 방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아닌 뭐 그 외, 일단 뭐 네이버 메일이나 뭐 구글 드라이브나 뭐 지메일이나 또는 뭐 마이박스와 같이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페이지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뭐 태블릿에서도 이제 태블릿 어느 정도 큰 화면이잖아요. 태블릿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레이아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다뤄진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태블릿까지는 우리가 이제 얘는 그냥 태블릿에다가 바로 이식하면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제 모니터처럼 이제 가로로 길게 쓰는 경우보다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세로로 길게 놓고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PC 태블릿과 뭐 태블릿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보통 해상도가 이제 작은 그래서 브라우저나 모바일 환경에서 보여주기 위한 레이아웃을 우리가 보통 모바일 웹이라고 해요. 모바일 환경에서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이제 우리가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줬던 모든 컨텐츠들을 한 번에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화면 자체도 작고 아까도 말했던 세로로 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부 컨텐츠를 숨겨서 뭐 제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화면 바깥으로 따로 빼서 이제 사이드로 또는 팝업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 속성이랑 그다음에 선택자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 속성이 제한된다거나 또는 반응 선택자, 호버와 같은 것들이 호버랑 액티브가 잘 동작이 되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간단히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이제 뭐 가변폭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만들던 것처럼 만들면은 그냥 가변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럼 고정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바일 웹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코드는 아까 말했듯 공유 폴더에 올려져 있으니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업로드된 코드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이걸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말했던 우리가 화면 전체를 뭐 다 차지하고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메인 컨텐츠 부분에 이제 크기가 바뀌는 게 이제 가변폭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대로 이제 브라우저 크기에 맞춰서 해당하는 이제 컨텐츠 부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되고. 자, 그럼 고정 폭은 이제 말 그대로 뭐다? 이 레이아웃의 폭이 고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의 크기가 고정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헤더도,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도 그다음에 뭐 메인 컨테이너도 이제 푸터도 어떻게 얘네들이 모두 다 고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모두 다 고정으로 다 일일이 만들기에는 또 각 지정을 해야 되고 뭐 일단은 뭐 지정하는 게 어렵지 않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네가 근데 기본은 뭐예요? 지금 기본은 브라우저만큼 차지가 되어지죠. 근데 그 전에 브라우저 이전은 얘가 뭐가 있어요? 바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뭐의 크기만큼 바디 요소의 크기만큼 해당하는 너비가 설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애초에 크기 자체가 뭐에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의 상위 요소인 이 상위 요소인 바디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고정폭으로 두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말대로 얘네 전체를 감싸는 상위 요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할 필요 없지. 얘네들 하나씩 다 지정해서 크게 설정하는 거 없이 그냥 상위 요소의 크기를 우리가 고정으로 두자. 그래서 고정폭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말대로 이제 폭이 고정인 즉, 해당 이 크기를 가질 영역만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바디 바로 밑에다가 레이아웃의 폭과 위치를 결정할 컨테이너를 하나 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 컨테이너, 어이구야, 하는 이름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해주고 끝에 글을 이제 푸터 밑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지겠죠. 아까 이그젠플 01에다가 이어서 작성해주면 되고요. 음. 그래서 바디 바로 밑에 시작 태그, 그 다음에 바디 끝 태그, 바로 위에 이제 컨테이너의 끝 태그, 뭐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레이아웃 구성 요소들이 바디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되어졌다면 이번엔 뭐에 의해서? 컨테이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였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맨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가장 첫 줄에 작성이 되어진 게 컨테이너니까. 그래서 맨 위에다 스타일 태그에 맨 위에다가 해당하는 레이아웃의 크기와 위치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메인이래. 그냥 컨테이너 해주시면 되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너비 100%, 예, 뭐 마진 0에 뭐 오토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뭐 오토는 남은 영역을 1대1로 나누는 거라서 너비 100%면은 뭐 남은 영역 없이 그냥 똑같이 우리가 배치가 되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너비를 나는 뭐 1080 픽셀로 고정으로 두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해당하는 얘를 너비를
80픽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레이아웃의 폭이 고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일단 얘가 이 고정이 1080픽셀 고정이 되어진 채로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둘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다시 전체에 차지가 되어지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비를 100%만큼으로 해주거나 또 그냥 너비 속성을 뭐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채워지긴 하니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고정폭과 그다음에 가벼운 폭은 그냥 레이아웃 전체 폭을 결정하기 위한 이 컨테이너의 역할로 이제 나눠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모바일 웹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 웹은 일단은 뭐 파일을 01에 모바일 웹을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CSS 일단 리셋은 설정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기본 자동 완성으로만 일단은 두도록 하고요. 대신에 음, 자, 일단은 만들어 두기만 하고 그다음 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모바일 웹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 완성으로 만들 때 만들어진 태그가 하나 더 있잖아요. 따로 이제 제가 첫날 이후에 거의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이 태그 있죠. 해당 이제 이 태그가 모바일 웹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포트, 해당하는 웹페이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영역인데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기 위한 태그가 이 뷰포트 태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일단 우리가 이제 모바일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또는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해당하는 브라우저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해당 페이지를 이 브라우저 또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 맞춰서 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뷰포트에 대한 브라우저 화면에 대한 정보이고 해당하는 내용은 너비를 디바이스의 크기만큼 얘는 이제 초기 배율이에요. 초기 배율을 1배율만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웹페이지를 보면은 어떻게 해당하는 이제 뭐 제스처 통해서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잖아요. 이때 기본 맞아 초기 배율을 몇 배율로 할 거냐? 그래서 초기 배율을 1배율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굳이 설정이 되어져야 되느냐? 왜냐면 우리가 웹에서 보면은 사실상 얘가 입고의 차이는 PC에서는 크게 없어요. PC에서 우리가 아까 뭐 예를 놓고 보면은 얘가 아까 얘잖아요, 지금. 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없어도 보여지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있어도 이제 보여지는 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있어야 되느냐? 자, 이 모바일은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PC에서 보여지는 환경이랑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PC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보통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사용이 되어지던 만들어던 시기가 이제 길다 보니까 보통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규격이 엄청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뭐 회사마다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만들어낸 이제 그 제품 종류마다 그래도 해당에 생긴 형태는 달라도 크기나 해상도의 규격은 보통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1080p 그다음에 뭐 2K 뭐 4K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해상도가. 그래요. 해상도가 규격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은 되고, 해당하는 크기도 이제 보통 이제 뭐 작으면은 보통 뭐 21인치, 24인치, 27인치, 뭐 쭈루루 이제 해당하는 크기도 딱딱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크기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당 스마트폰의 뭐 회사마다 또는 회사 내에서의 제품마다 일단 해상도와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음. 해당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픽셀이 아닌 DP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DP라는 단위를 뭐 사용을 하는데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점 하나당 1픽셀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모든 스마트폰의 기기가 해상도랑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다루기에는 똑같은 값으로 다루기에는 똑같은 크기인데 얘네가 이제 스마트폰 기기마다 다른 사용자가 체감하기에 다른 크기 값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딱 반절만큼의 크기를 원해. 그래서 반절만큼의 크기가 만약에 뭐 300픽셀이야. 근데 해상도가 고해상도인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300픽셀을 똑같이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사각형으로 보여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DP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해당은 얘네들 인치당 이제 픽셀 밀집도를 뭐 의미하는 거라서 해당은 뭐 똑같이 뭐 300dp면은 해당하는 이제 똑같은 크기로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모바일 앱 쪽으로도 많이 깊게 들어간 내용이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는 다른 단위를 쓴다. 그 이유가 스마트폰마다의 해당하는 크기랑 해상도가 뭐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PC에 사용하던 웹을 이제 모바일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PC에서 모바일에서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 모든 모바일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방식이 뭐냐면 얘를 그대로 우리가 모바일 보여주기에는 일단은 이제 해상도가 많이 달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냐면 일단은 기본을 일단은 모든 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해당 웹페이지의 크기를 그냥 980 픽셀로 다 고정으로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석 처리가 된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면요. 일단 웹페이에 뭐 이런 식의 노트북이랑 뭐 스마트폰 모양 기기가 있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아이패드 프로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 뭐 아이패드에서는 우리가 얘를 100%로 놓고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 애초에 가로 너비로 크니까. 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옆에 보면은 뭐 대표적인 뭐 아이폰이랑 뭐 삼성폰이 있어요. 일단은 뭐 12 프로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 스마트폰 기기 자체는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 얘네들의 크기가 헤더는 어떻게 잡혀져 있어요? 헤더가 뭐 980으로 잡혀져 있는 걸 모두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헤더는 이제 어떤 기기를 보더라도 어떻게 똑같이 980으로 잡혀져 있고 뭐 갤럭시를 보더라도 똑같이 980으로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의 크기, 모바일 웹에서의 크기를 놓고 보자면 해당하는 픽셀 대비 값으로 보면 360에 74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360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980으로 이제 가상의 크기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실제 체감이 우리가 웹에서 실제 브라우저에서 보던 크기랑 모바일에서 보던 크기랑 체감이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다루냐면 해당하는 이 웹페이지의 크기를 980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이제 스마트폰의 크기에 맞춰서 표시가 되어지도록 하도록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백분율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이 크기에 맞춰지는데 이 크기에 맞춰지도록 크기를 설정했더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당연히 그만큼 작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고정값 200이라는 고정값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음. 일단은 이제 고정값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거를 다른 걸로 봐야겠다. 일단 아까보다는 음, 아까 우리가 200픽셀이라는 이 정도이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200픽셀이 똑같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200픽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가 지금 그거일 건데 이게 우리가 플렉스 적용해놔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돼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웹페이지 크기를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36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걸 해버려야겠다. 내비게이션이죠. 어, 여기죠. 여기를 오버플로 히든으로 해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은 딱 360, 해당하는 여기 갤럭시에 있는 360 크기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해당하는 이제 페이지, 해당 크기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웹에서 보던 큰 제목의 이제 체감이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프로 맥스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크기 보면은 430에 맞춰서 크기가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돼요.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그래도 컨텐츠가 사용자가 볼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웹에서 보던 거랑 똑같은 체감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태그, 이 뷰포트 태그가 모바일 웹을 만들 때 필수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다만 아까도 말했던 레이아웃 구성하는 게 우리가 PC랑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있는 일부 컨텐츠 한 번에 다 보여주기가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부 컨텐츠들을 따로 숨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숨기는 방식은 음, 음. 보통 이제 뭐 숨기는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뭐 일부 컨텐츠들, 뭐 해당 뭐 이름이나 또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따로 뺀다거나 또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사이드 영역을 애초에 다른 이제 뭐 다른 이제 드롭다운이나 사이드 메뉴를 아예 다 빼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말도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레이어 구성하는 종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컨텐츠들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도 보통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통 세로 방향으로만 쭉 배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열이 되어지는 게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나열이 되어지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PC에서도 나열이 되어지던 컨텐츠들이라서 해당하는 이제 모바일 웹이 그래도 모든 레이아웃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반응형 외에 왜냐면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를 안 들더라도 보통 PC나 태블릿 그다음에 모바일 해가지고 보통 새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첫 시작을 그래서 모바일로 많이 시작을 잡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는 거라서 모바일 웹 간단하게 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네, 어떤 시간 안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했던 것처럼 그냥 헤더에다가 헤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메인 컨테이너의 사이드바 그다음에 메인의 컨텐츠 그 다음에 메인 컨테이너 밑에
부터 일단 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작성했던 바디부터 배경색 넣었던 거 있죠?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리셋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제처럼 일단 둘 다 뭐 컨텐츠가 있다. 가정하기 위해 사이드바랑 컨텐츠 영역에 하이트를 50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시되어지는 것까지 해주고 아까부터 가져온 다음에 사이드바랑 컨텐츠에 높이 500씩 설정해주는 것도 넣어주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모바일 웹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고정폭 레이아웃과 가변폭 레이아웃보다 일단은 이제 보여진 화면에 뜨는 컨텐츠의 양이 이제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저 화면이 작고 네, 세로 방향으로 컨텐츠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PC에서 보던 것처럼 뭐 길게 많은 내용을 쭉 보여줄 수가 없고 크기도 아까 뭐 사이드바를 200픽셀 이렇게 고정으로 두기에는 컨텐츠랑 나란히 배치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죠.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당하는 이제 중요한 컨텐츠를 위주로 어, 보여지도록 이제 배치한다.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중에서는 가장 구현이 쉬운 레이아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SEO 최적화할 때 이제 검색 엔진 신뢰도 검사를 할 때 해당하는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이 모바일 웹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내 페이지를 뭐 검색 사이트에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유료 트래픽이 유료로 결제하는 게 당연히 노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그냥 무료들 중에서에서도 이제 노출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신뢰도를 우리가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웹 구현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히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새로 쭉 방향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헤더랑 내비게이션, 뭐 푸터 정도는 뭐 간단히 넘기고, 우리가 기존에 나란히 배치하던 얘를 좀 얘네들을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까 말했듯 뭐 숨기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해주면 되고요. 근데 사이드바처럼 얘들은 컨텐츠를 나란히 배치하기 힘든 경우에는 보통 얘네를 이제 아예 바깥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어, 제가 이게 뭐 모바일 환경일 건데, 자, 뭐 이렇게 보면은 보통 모바일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얘를 이제 어떻게 바깥으로 빼가지고 뭐 버튼을 누르면은 나타나도록 만드는 게 보통 기본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왼쪽에 나타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뭐 헤더 밑에 나타나게 한다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이드로 따로 뺀다라고. 자, 그럼 얘를 따로 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보통은 헤더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헤더나 이런 게, 원래는 뭐 스티키이긴 한데, 보통 이제 픽스드처럼 모바일 상단에 고정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모바일 상단에 고정으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현재 이 위치에서 이제 화면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메뉴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이드바를 픽스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일단 측면 영역을 해당하는 이제 뷰포트에서 숨기고 해당하는 이제 버튼을 통해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숨길 때는 해당하는 이제 아예 해당 뷰포트 이제 측면에서 숨겨서 이제 뭐 슬라이드 효과로 나오도록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디스플레이 속성을 로 이제 뭐 숨기기랑 뭐 표시를 한다거나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외부에다가 뭐 숨긴다라고 왼쪽에다가 뭐 숨긴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이드바죠. 사이드바에다가 포지션 픽스드로 일단 두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뷰포트를 기준으로 왼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픽스드 그다음에 이제 레프트 0, 탑도 0이라고 해줍니다. 그다음에 뭐 높이 뭐 100%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쭉 이제 밑에까지 쭉 표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너비는 뭐 80%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돼요. 높이는 고정으로 안 뒀죠. 텍스트 놓고 있어. 그래서 밑에 이제 헤더 밑에 두고 싶다. 이 헤더 밑에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헤더는 이제 탑을 음,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두고 설명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탑 레프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면은 뭐 이만큼 크기 갖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요. 뭐 꽉 채우려면은 뭐 똑같이 100%로 두면은 됩니다. 그럼 일단 대략 뭐 스크롤 보면 알겠지만 뭐 스크롤 되어져도 쭉 따라다니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넌을 통해서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 통해서 표시를 해주면은 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레프트 마이너스 80%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
일단 얘가 왼쪽에 숨겨지게 돼요. 그죠? 왼쪽에, 왜냐면 우리가 얘 너비의 기준이 컨테이너, 브라우저 화면이죠? 뷰포트의 크기 80%인 거고, 레프트도 100분 눌러하게 되면은 이 뷰포트의 크기 80%만큼 반대로 이동이 되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숨겨서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디스플레이 숨길 때랑 차이는 뭐냐면, 자, 개발자 도구로 열어서 트랜지션을 400ms로 해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드바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F12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표시가 되어질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밑에 레프트 지금 현재 마이너스 80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버튼 추가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레프트를 0으로 바꾸면 어떻게 왼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뭐 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는 그냥 이런 효과 없이 그냥 바로 표시를 할래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숨겨주면은 됩니다. 음. 숨겨주면 되고 나중에 뭐 jQuery를 이용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것도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CSS 뭐 클릭했을 때 속성 값이 바뀌는 거는 이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라 뭐 지금은 그냥 개발자 도구에서 간단히 테스트만 해주면은 되겠어요.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콘 같은 경우를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왜냐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메뉴가 숨겨지는 거라서 뭐 이제 우리가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버튼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아이콘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포토샵이나 또는 이제 피그마를 하면은 뭐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무료로 받아오면 되는데 일단은 네, 모바일 완전 전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글 폰트, 구글 아이콘이라고 나올라나? 근데 구글 뭐 아이콘이나 구글 폰트라고 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쓰는 거라서 아이폰에서는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무료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해당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콘들이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메뉴나 뭐죠? 뭐 이렇게 메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음, 여기서 이제 두께 설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아마 그레이드는 그냥 강조라서 그냥 똑같이 두면은 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심볼 그다음에 라운드는 둥글게 그다음에 쉐이프는 채우기 등을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지고 맞춰주면 되고 나 여기서 이제 메뉴를 받고 싶다.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랑 색상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SVG 파일이랑 뭐 PNG 파일 등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40으로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PNG 파일 해주고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 다운로드 탭에 폴더 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폴더로 열어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폴더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넣어주면 돼?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이 이미지스에다가 그냥 그대로 끌어다 놓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끌어다 놓아주면은 추가가 되어지고요. 대신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거 이름이 좀 길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어 설정했던 정보도 뭐 40dp랑 색상이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F2 눌러가지고 이름을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아이콘 이름이랑 그다음에 크기까지는 남겨두면 좋습니다. 원래는 색상도 남겨주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냥 크기까지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되었나요?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이걸 어디다가 추가해주면 돼? 우리가 헤더 태그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헤더 태그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면 되기 때문에 버튼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타입도 버튼으로 지정해 주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뭐 대략 스팸 태그로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뭐 사이드 메뉴 오픈 버튼 뭐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보통 안에 들어가는 뭐 스팸 태그에다가 보통 많이 넣는 게 이제 클래스로 sr only라는 걸 딱 넣어주도록 합니다. 의미는 일단은 버튼 기본적인 스타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도 이제 음, 사이드 오픈 btn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밑에 HTML은 아래 코드 보면 돼요. 웹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주면 되고 CSS는 위쪽으로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헤더에 있는 사이드 오픈 버튼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배경 하는 거 밑에예요. 자, 그럼 버튼도 얘도 기본 스타일이 그대로 있어요. 얘도 보면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스타일이 뭐야, 어디다가 작성한 거지? 레이아웃. 모바일에다가 추가한 게 아니구나. 모바일 같이 넣어버리면 돼. BTN 아까 보면은 얘네가 기본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버튼의 기본 스타일부터 좀 날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테두리 없애주고요. 패딩, 백그라운드 컬러, 트랜스페런트, 투명이죠. 근데 커서를 포인터로 하게 되면은 커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커서로 되어지는데 포인터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아이콘처럼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이트 오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우스 커서 올리면 어떻게? 일단 커서 모양이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 스타일을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해줄 거야? 이제 왼쪽에다가 배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헤더에다가 보통 우리가 플렉스를 많이 설정을 해요. 그래서 플렉스 통해서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플렉스로 두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지금 또 태그 추가하기를 애매하니까 지금은 앱솔루트로 두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래서 그러면 헤더가 기준이 되어줘야 되니까 뭐 릴레이티브가 있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레프트 대략 16 픽셀에 탑은 중앙에 오는 게 좋으니까 50%. 트랜스폼에 이번엔 Y축 중앙이어야 돼서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버튼의 크기예요. 보통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어느 정도 터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져야 돼서 보통 최소 크기를 40, 48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40으로 이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아이콘의 이제 크기 설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설정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에다가 누가 URL 통해서 아까 메뉴 이미지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 리피트에 뭐 센터에 커버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들 있죠? 레스토랑트 온리 스팸 태그죠? 스팸 태그 해당하는 얘네들은 일단 뭐 디스플레이 넌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뭐얘 버튼만 넣는 거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사이드 메뉴가 나오도록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면은 된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일단은 아이콘이 아까 내 구글 아이콘, 폰트하고 아이콘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컬렉션이랑 피. 이렇게 정도 있다라고 보면은 돼요. 나 들어가 봐야 돼. 어. 일단은 여기도 똑같이 아이콘을 받을 수가 있다. 똑같이 뭐 메뉴라고 하게 되면은 메뉴 형태를 여러 가지 뭐 받아줄 수가 있어요. 프리픽도 혹시 모르니 한번 검색해서 음, 여기 로그인 해야 되네. 일단은 여기서도 똑같이 뭐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원하는 아이콘 받아서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아까 말했듯 뭐 직접 만들어서 뭐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아이콘 받아서 해당 이미지스에 넣어가지고 다뤄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어차피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지도 않는 이 스팸 태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얘 용도는 뭐냐면 그냥 웹 접근성을 위한 겁니다. 을 위한 이제 스팸 요소다. 라고 보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버튼은 이것도 얘는 아이콘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수준 시각 저수준 시각이 저수준이래. 저시력 사용자분들이나 또는 그냥 TTS를 위주로 다루는 분들한테는 해당하는 얘가 뭐 어떻게 되어져 얘가 포커싱이 되어졌을 때 어쨌든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스팸 태그로 텍스트를 넣어주고 얘를 이제 숨겨서 이제 화면에 보여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포커싱이 되어졌을 때 안에는 텍스트를 읽어서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스팸 태그로 만들어서 숨기는데 이때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숨기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면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얘를 어떻게 숨기냐면 보통 얘를 뭐야 포지션 앱솔루트 해주시고요. 또 버튼 그다음에 여기 크기를 1 높이 1 그다음에 패딩 어차피 없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마진을 마진을 마이너스 1픽셀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해당하는 크기가 1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씩 이동하면 얘가 어떻게 나가? 얘가 영역 바깥으로 텍스트가 나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오버플로우 히든을 통해서 숨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해당 영역에만 영역 바깥에 있어서 이제 숨겨졌지 해당 브라우저에는 없는 게 아니라서 텍스트로는 읽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웹 접근성을 위해 화면에만 보여지지 않도록 숨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리더 전용, 그래서 일상 우리가 스크린 전용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HTML 속성으로도 있기는 합니다. 얘한테 레이블에다가 똑같이 뭐 얘를 넣어줘도 읽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유지보수할 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최근에는 뭐 속성으로 통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모바일 웹까지 간단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PC, 태블릿,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각 페이지를 각각 세 개를 각각 나눠서 만들 수는 없고 하나의 페이지가 각 기기별로 적용이 되어지도록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각 기기별로 각 기기에 맞게 보여지는 게 반응형 웹인데 이 반응형 웹을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고 질문 있나요?